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1월 20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왕양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에서 대만 분리 허용하지 않을 것. 중국이 17일과 18일 양일간 대만 문제에 관한 연례 업무회의를 개최해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장인 왕양은 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지지하고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활동과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억제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롭고 통일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왕양은 대만 해협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작업은 기회와 도전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시간과 추진력은 우리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의 주권, 안전,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결의와 의지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회 의장, 팔레스타인에 백신 전달 금지한 이스라엘 비난.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18일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난민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코비드-19 바이러스 백신 전달을 금지했다고 비난했다. 약 400만 명의 팔레스타인들이 난민 수용소에 있고 수천 명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갈리바프 의장은 국회 안보외교정책위원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에게 백신 전달을 금지한 시오니스트 점령자들의 행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손상시키는 재앙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오니스트들의 지속적인 잔악행위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오니스트 정권과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미 제국주의와 시오니스트들은 이슬람 국가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시오니스트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미제 침략자 분쇄를 주저하지 않는다. 17일 미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페르시아만을 위협 비행하자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자리프 장관은 트위터에 우리는 200년 넘도록 침략전쟁을 벌이진 않았지만 침략자들을 분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사담을 후원한 너의 BFF에게 물어봐라 라고 썼다. 이란 관영 매체 테헤란 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BFF는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를 뜻한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친미 국가였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했다가 패배한 적 있다. 자리프 장관은 B-52 폭격기로 이란을 위협할 비용을 국가 의료 부문에 지출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코비드-19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낫다고 일갈했다. 미 B-52 전략 폭격기가 페르시아만에 출격한 것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 중국이 미 대선 개입 시도. 래드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이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으나 정보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 때문에 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일 의회에 보낸 세쪽 분량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래드클리프는 또 CIA 지도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 분석 결과를 철회하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압력을 넣었으며 일부 분석가들 스스로도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의 선거 개입 보고를 주저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보 분석 수칙, 정치적 고려 독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래드클리프는 미 정보 공동체의 베리 줄라우프 분석 감찰관이 작성한 14쪽 분량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래드클리프의 서한과 줄라우프의 보고서는 미 정치 전문 매체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17일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연방 상원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줄라우프는 분석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동일 기준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치화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분석가들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맞서다가 조성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보고서 내용은 외세에 의한 선거 개입을 입증하는 것으로 긴급 행정명령 13848호에 입각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가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일 퇴임 트럼프 에어포스1 타고 플로리다행. 트럼프 행정부 공식 임기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퇴임식이 예고돼 화제다. 미 언론들은 18일 20일 오전 트럼프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퇴임식을 거행하고 에어포스1을 타고 플로리다로 떠날 거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미 바이든 취임식 불참을 선언한 트럼프는 20일 오전까지 공식적으로 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에어포스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퇴임식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 출국 행사를 방불케 하는 행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지인과 측근, 전직 행정부 관리들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고별 메시지가 공개됐다. 멜라니아는 미국 영부인으로 활동한 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며 지난 4년은 잊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는 트럼프가 이처럼 쉽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리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미국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제 만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월 20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